그럼에도 투자해야 될 이유를 찾자면 저는 여기서 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머니스택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산업분석 1편 카지노 편에 이어서 2편으로 기업분석 파라다이스를 준비해봤는데요. 제가 얼른 구독자 1000명을 찍어서 수익 창출도 하고 또 계좌 공개도 하면서 좀 가고 싶은 그런 게 있는데 진짜 1000명 찍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기업분석 파라다이스 시작할게요. 네, 먼저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카지노 산업분석을 꼭 보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위에다가 달아드릴 테니까 보고 오시면 좋겠어요. 네, 아마도 당연히 안 보고 오셨을 것 같아서 정말 간략하게 현재 카지노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요약해보면요, 현재 국내에는 17개의 카지노가 운영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주식 거래가 가능한 종목은 크게 3종목 정도로 꼽을 수 있어요. 강원랜드, 파라다이스, GKL이 그건데요, 이 3가지 종목은 얼핏 보면 비슷비슷한 카지노 종목이 아닌가 라고 할 수 있지만 나름 3인 3색의 매력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에요. 강원랜드의 최고 매력은 유일하게 내국인 입장이 가능한 카지노라는 점이고, 파라다이스는 카지노도 같이 하지만 뭐 호텔, 스파 이런 걸 같이 운영하면서 좀 가족끼리, 연인끼리 놀러오기 좋은 이런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와 반대로 GKL은 깔끔하게 딱 카지노만 운영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공기업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3가지 종목의 이런 특성은 재무제표를 보셔도 잘 나타나는 편인데요. 보시면 강원랜드가 압도적인 매출을, GKL은 깔끔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검정색 글씨가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파라다이스는 그래도 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 이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죠. 저는 이 3가지 기업 중에서도 과연 어떤 종목이 코로나가 끝났을 때 가장 핫하게 떠오를까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비행기가 떴을 때 파라다이스나 GKL의 매출 반등이 좀 더 다이나믹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외국인 대상 카지노인 파라다이스랑 GKL 중에 진짜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자료를 찾아봤는데 제 마음을 움직인 건 이거였어요. 이게 파라다이스 광고인데요, 이병헌도 나오고 블랙핑크도 나오고 남주혁도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아, 그래, 공기업보다는 확실히 사기업이 일을 잘한다, 얘네가 트렌드를 아는구나, 투자를 어디다 해야 될지 아는구나 라는 생각에 파라다이스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광고가 너무 멋있었어요. 여러분들도 투자 의향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단순하게 광고만 보고 파라다이스를 고른 건 아니고요. 제가 산업분석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 현재 카지노의 메가 트렌드는 단순히 카지노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카지노 안에 뭐 스키장, 스파, 호텔, 클럽 이런 부대시설을 함께 운영함으로써 우리 단순하게 도박하러 오는 데 아니야, 우리 가족이나 연인끼리 놀러와도 좋은 데야, 거기다가 지역의 부가가치도 창출해주고 있는 아주 훌륭한 산업이야, 매력적인 산업이야, 그러니까 많이 놀러와, 이런 식의 어떤 리조트화가 굉장히 카지노 산업에서 핫한 트렌드거든요. 한 카지노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카지노가 모인 게 바로 이 라스베이거스나 마카오 같은 예시인데요. 이 카지노는 여러 개가 뭉쳐있을수록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카지노가 많이 모여서 좀 더 화려하게 건물도 짓고 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그 관광객들은 또 돈을 많이 쓰겠죠. 그래서 현재 카지노 업계들은 이렇게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측면을 봤을 때도 GKL보다는 파라다이스가 굉장히 적합한 것 같아요. 파라다이스 시티가 있는 인천 영종도는 인천공항 바로 옆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놀러오기도 좋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약 6조 규모의 리조트 단지를 조성해서 인천 영종도가 경쟁력 있는 곳으로 만들겠다, 시너지 효과를 만들겠다 라는 발표를 한 상황인데요. 이런 면에서도 파라다이스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최근에 여러분들도 뭐 욜로다, 호캉스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인스타그램 인생샷, 감성샷을 찍는 풍토에도 파라다이스가 굉장히 잘 어울리고, 또 주 5일제나 워라벨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유행하면서 파라다이스 시티의 리조트 매출 역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측면을 봤을 때 방향은 파라다이스를 향해 웃어주고 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로만 체험하시는 것보다는 유튜브에 뭐 파라다이스 호캉스, 파라다이스 브이로그 이런 거 쳐보시면 정말 한 번쯤 가보고 싶거든요. 저도 주식으로 돈 많이 벌어서 저런데 돈 걱정 안 하고 놀러 다니고 싶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방향성이 잘 맞아떨어져서일까요? 실제로 파라다이스와 GKL의 외국인 카지노 시장 점유율 추이를 살펴보시면 파라다이스가 점점 더 격차를 벌리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파라다이스 분석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파라다이스 기업 분석 시작할게요.
네, 파라다이스의 상세사항은 다음과 같은데요. 제가 이거 만들 때는 14,500원이었는데 최근에 엄청 많이 올랐다가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현재 사지는 않았고요. 좀 더 매력적인 가격, 이때까지 가격으로 내려오면 아마 무조건 매수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파라다이스의 사업 분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현재 가장 메인 캐시카우인 카지노 산업, 두 번째는 현재 가장 집중하고 있는 보컬 리조트 사업, 마지막 세 번째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호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얘네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파라다이스의 사업 부문별 매출액 비중을 살펴보시면 보컬 리조트가 갈수록 그 영역을 확장해오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보컬 리조트가 개장하기 전에는 카지노 매출이 약 85% 수준이었으나 리조트가 개장하면서 리조트의 비중이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이 추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파라다이스 시티는 2017년에 개장을 했는데요. 실제로 매출액 추이를 보시면 파라다이스 시티가 개장하면서 쭉 상승세를 치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굉장히 안 좋아진 모습을 살펴볼 수 있죠. 개인적으로는 이제 딱 파라다이스가 치고 나갈 상황이었는데 이런 악재가 겹치면서 정말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매출액으로 보면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는데 영업이익 추이를 보시면 정말 피눈물 나는 것을 살펴볼 수 있거든요. 2017년까지 투자를 거의 다 끝내고 이제 가자를 외쳐야 할 타이밍에 코로나를 맞아서 굉장히 슬픈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파라다이스가 올해 코스닥 상장사 중에 가장 순이익이 많이 줄어든 기업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손해가 심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파라다이스는 지금 힘든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그럼 사업 분야별 매출이나 기타 사항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현재 가장 현금을 많이 뽑아내고 있는 카지노 부문인데요. 현재 파라다이스는 총 4곳에서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가장 큰 곳은 파라다이스 시티 인천인데요. 그 리조트가 있는 그곳입니다. 이 카지노 영업장별 매출액을 보기 전에 이 주가 차트를 한번 보고 갈 건데요. 카지노는 좀 대외적 요인으로 인해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던 그런 종목이었어요. 한한령이나 반일 불매 운동이 터지면서 외국인들의 방문이 많이 급감하기도 했고 거기다가 코로나를 얻어맞으면서 정말 골로 간 그런 종목인데요. 당연히 이런 것 매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점들을 참고하고 이 뒤에 자료를 봐보도록 합시다. 영업장별 카지노 매출 추이를 살펴보시면 매출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파라다이스 시티의 매출액 성장이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눈에 띄는 편이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정말 엄청나게 감소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파라다이스 카지노 드랍액 추이를 국적별로 살펴본 것인데요. 국적별로 살펴보시면 한한령으로 인해서 중국의 매출이 감소하다가 최근에는 반등하는 모습이었고 반일 불매 운동으로 일본인들의 방문 역시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이였어요. 이런 대외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카지노는 업황이 안 좋은 편에 속했는데요. 저는 이건 오히려 이제 코로나19가 끝나고 정상화되면은 모든 관계가 리셋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중국에서도 한국 게임에 판호를 내주기도 하는 등 좀 이제 국가 간의 상처가 아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 저는 카지노 매출은 코로나만 끝나면 금방 다시 올라올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리조트 분야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리조트는 현재 파라다이스에서 가장 집중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리조트는 크게 5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호텔, 놀이문화, 카지노, 전시 쇼핑, 음식 정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총 사업비 1조 5천억 원을 투입해서 다양한 부대시설을 지었습니다. 그럼 이 5가지를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가장 메인인 호텔인데요. 한눈에 봐도 상당히 고급스러운 모습을 살펴볼 수 있죠. 이 앞에 스파가 굉장히 인기가 많고 사진도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파라다이스는 이 메인 호텔 말고도 바로 옆에 성인 전용 호텔 아트 파라디소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요. 성인용 펍도 있고 이런 공간을 만들어서 성인 전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호텔 파라디소도 역시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중이었어요. 실제로 파라다이스 호텔과 리조트의 객실 점유율 추이를 살펴보시면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이 내려간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코로나가 정상화됐을 때를 가정해 봤을 때는 얘네도 앞으로도 성장할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리조트 부대시설인데요.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부대시설 운영이 셧다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손해가 누적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다양한 부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스파 시메르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진짜 유튜브 영상을 꼭 보고 오시면 좋겠어요. 진짜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물씬 납니다. 저도 어디 해외 안 가고 이런 데서 2박 3일 놀다 오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시설이 좋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대 시설은 비록 초기 비용은 많이 들었겠지만 진짜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 외에도 리조트 안에 플라자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음식도 팔고 면세점도 있고요. 매장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이 호텔 안에는 수많은 예술작품도 비치되어 있는데요. 요새 인생 사진들 많이 찍으러 가시잖아요. 그런 면에서 호텔 파라다이스는 정말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호텔 곳곳에 약 2700점의 예술작품이 비치되어 있으며 이 예술작품들의 값어치만 따져도 대충 수백억을 호가한다고 하니까 사진 찍기에 얼마나 좋은 곳인지 대충 느낌이 오실 거라고 생각해요. 요새 인생샷을 많이 찍으러들 다니시는데 파라다이스는 그에 대한 완벽한 해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예술 작품들 역시 파라다이스 시티에 많이 놀러 오시게끔 하는데 훌륭한 유인 요소가 되겠죠. 이 외에도 뭐 파인다이닝이나 스튜디오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열심히 하고 있다. 파라다이스도 얼른 코로나가 끝나야 이 부대시설 운영비를 뽑아 먹을 텐데 굉장히 걱정이 많지만 부대시설 자체는 좋다라고 정리를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매출의 10% 정도를 차지하는 호텔 운영인데요. 이 호텔도 나름 괜찮은 운영 모습을 보이고 있었지만 코로나가 덮치면서 굉장히 떡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미국의 경우는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유독 더 객실 점유율이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까지를 토대로 이 세 가지 파트를 정리해 볼게요.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파트를 말씀드렸어요. 카지노 파트, 리조트 파트, 호텔 파트. 근데 카지노 파트는 코로나만 끝나면 괜찮아질 것 같고 리조트도 지금 손해가 막심하지만 코로나가 끝났을 때는 괜찮아질 것 같다. 호텔은 그냥 하던 것만 해주면 된다 라고 생각했을 때 이 모든 방향이 결국에는 코로나가 끝나면 괜찮아질 수 있다, 좀 더 다이나믹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리스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리스크는 누가 뭐라 해도 코로나를 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최근에 백신이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이 코로나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근에 다시 확진자 수가 엄청 올라오고 3단계를 시행한다 만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너무 나이브하게 백신이 나오니까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리스크로는 굳이 인천 영종도가 아니더라도 동아시아 각국에서 카지노 산업을 엄청 키우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인천에 많은 외국인들이 놀러 오려면 충분히 매력있는 카지노 단지가 조성되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미 많은 경쟁자들이 우리도 카지노 산업 할래 라고 하면서 손을 들고 있어요. 저는 이 중에서도 일본의 약진이 굉장히 두드러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산업 분석을 보고 오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스킵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큰 리스크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잠재적 경쟁자가 하나 생겼어요. 18일날 롯데관광의 제주 드림타워가 개장을 하면서 굉장히 멋있는 건물과 함께 오픈을 했습니다. 제주도와 인천으로 오는 사람들은 좀 니즈가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충분히 멋있는 랜드마크 건물이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라이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리스크는 진짜 파라다이스가 상처를 크게 입었다는 점인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파라다이스는 코스닥 상장사 중에 순이익 감소가 1위였어요. 진짜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실제로 다른 기사들을 살펴보시면 신용 등급도 하락되고 또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등 굉장히 힘든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이런 내상이 좀 더 오래 갈 수 있다. 워낙 피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이런 내상이 오래 갈 수 있다 라는 점을 리스크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투자해야 될 이유를 찾자면 저는 여기서 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파라다이스를 한번 시기열로 봤을 때 파라다이스가 어떤 시점에 있었냐를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 건데요. 이때 파라다이스를 건립하면서 밑에 보시면 빨간 글씨들이 좀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 뒤로 이제 파라다이스 시티 1차를 개장했어요. 이제 호텔이랑 이런 것만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2차를 개장하면서 이제 막 검은 글자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가자를 외칠 시점, 본격적으로 가자를 외쳐야 될 시점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굉장히 암울한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코로나가 없었다면 앞으로 검은 글자가 많이 생겼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서 굉장히 타이밍적으로 비운의 주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매수를 고려해볼 만하다. 타이밍이 안 좋았지 기업의 문제는 아니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구조조정도 단행하면서 부대 비용을 절감했기 때문에 흑자 전환을 할 때 있어서 영업이익률은 훨씬 더 높게 찍힐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인데요. 제가 만들었을 때 주가는 이미 조금씩 오르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저는 이거는 백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른 건데 실제로 백신이 배포되고 비행기 타려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해서 매수는 안 하고 있었는데 이 시점 때보다 훨씬 더 올라가서 있다가 지금은 조정을 받아서 15,500원대인데요. 저는 14,000원대가 와야 매수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아마 내년 2분기쯤에 하늘길이 열린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쯤 한번 주식을 갖고 있으면 2만원 정도는 충분히 도전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파라다이스 기업 분석 준비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소통하고 싶어요. 아, 그리고 제발 1000명을 찍어서 저도 커뮤니티를 쓰고 싶은데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오늘 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빠이.